모든 걸 가졌지만 단 하나 자신의 삶은 갖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그녀는 하루에도 12번씩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빛나는 이름 박영나. 어머니 고성희가 정해준 길 위에서만 걸어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표 위에 적힌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깨진 태블릿 한 조각이 그녀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영나의 독립,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영나의 방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알람 소리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침대 옆에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풀리자 반짝이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자 속의 나. 그녀의 필명은 달빛 그림자였습니다. 세상에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작은 세계에선 이미 수많은 독자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포털 메인 신작 섹션 맨 위. 그림자 속에 나가 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폭발적이었고 댓글창은 독자들의 감탄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작가님,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주인공이 저 같아요. 혹시 작가님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를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야, 일어났니? 오늘 9시에 뷰티샵 예약돼 있어. 고성희의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영나는 태블릿을 재빨리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곧 나갈게요, 어머니.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어제까지 없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시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석의 이지환이 100m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네? 무슨 축하요? 이거 봐.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림자 속에 나가 1위로 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 맞지? 진짜 대박 났더라. 영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빠도 봤어요? 봤지.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 그림도 그림인데 스토리가 사람 마음을 찌르더라. 영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제 이야기예요. 뭐라고? 주인공이 겪는 일들 거의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같았구나. 네. 근데 이거 어머니가 아시면 큰일이에요. 혼나도 오빠까지 피해갈까봐 걱정돼요. 이지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필명도 다르고 그림체도 달라. 설사 들켜도 나야 괜찮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평생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살 거야? 그 말에 영나의 마음 어딘가에서 미세한 금이 갔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다음 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뭐니?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손끝엔 영나의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엔 그림자 속에 나 한 장면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서 나왔어. 이게 뭐지? 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연습이에요. 그냥 연습용 낙서예요. 낙서? 고성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딸이 그린 웹툰 속 엄마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렸어요. 한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어디서 배운 거니? 이지환이지. 어머니, 그건. 이지환이 내 옆에서 뭘 하는 줄 알아? 내 인생을 흐려놓고 있어. 조금씩 교묘하게.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닥쳐. 쾅. 태블릿이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위로 달빛 그림자라는 필명이 비쳤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만하세요. 그래.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이지환. 전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디가드 주제에 감히 내 딸 인생에 끼어들어 지켜줬을 뿐입니다. 고성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켜? 내가 지켜서 이 모양이야. 내 딸이 이런 쓰레기 같은 만화를 그리게 됐다고. 그녀는 다시 영나를 노려봤습니다. 박영나, 넌 내가 만든 아이야. 내 손으로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야. 그런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어머니, 전 더 이상 작품이 아니에요. 뭐라고? 전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영나. 그 입 다물어.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따위 없어. 넌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만든 인형은 이제 스스로 걷겠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손이 들려다 멈췄습니다. 이지환이 앞으로 나서며 영나를 감쌌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멈추세요. 비켜 영나는 내가 바로잡을 거야. 이젠 어른입니다.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자기 발로 서야 할 나이예요. 고성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훈계까지 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권위, 두려움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이지환은 아무 말 없이 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고성희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나.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해. 밖으로 나온 영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는 영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고성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화그룹 상무님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대. 이번 주 토요일 식사 자리가 잡혔어. 영나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분이랑 잘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 집안도 좋고 조건도 완벽하잖아. 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박진석이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영나야, 상무님 괜찮은 분이더라. 한 번 더 만나보는 건 어때?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도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요.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성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틀린 적 있었니? 이번에도 믿어봐. 알겠습니다. 그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성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영나는 박성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오빠, 토요일에 또 맞선 보래요. 또? 내가 원해서? 아니요. 어머니가요. 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기 싫으면 거절해. 내 인생이잖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오빠도 알잖아요. 알지. 그래서 더 말하는 거야. 계속 그늘 아래 살면 내 인생은 없어. 성재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서울 거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지환이도 있잖아. 그 말에 영나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그래도 해볼게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 샹들리에 불빛 아래 영나는 마치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영나 씨. 상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가 나올 때쯤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있어요. 전 영나 씨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어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지환의 말이 스쳤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상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네. 좋은 분이신 건 알아요. 하지만 전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의 숨결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내가 해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 거절했어요. 지금 어디야? 레스토랑 앞이에요. 거기 있어. 금방 갈게. 30분 뒤 이지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영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해냈어요. 정말? 네. 어머니가 정해준 맞선 제가 거절했어요. 이지환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영나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알면 오늘만큼은 무서워하지 마. 잠깐 나랑 가자.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그의 차는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고요히 밀려왔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힘들 때마다 오던 곳이야. 영란은 파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전 오늘 처음으로 자유로워요. 그 기분 잊지 마. 이지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도 보이지? 밀려왔다가 빠져나갈 때 조금씩 모래를 가져가잖아. 오늘 내가 한 거절이 그 벽에 모래 한 줌을 가져간 거야. 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오늘 보여줬잖아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받지 마. 하지만 오늘만은 너 시간으로 남겨. 내일 이야기하자. 벨이 10번, 20번. 결국 영란은 손을 떨며 통화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박영나, 지금 어디야? 상훈 상무님께 전화 왔어. 너 거절했다고? 어머니, 전 그냥 제 생각을. 지금 당장 들어와.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지환이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워도 괜찮아. 이겐 인생이야. 그날 밤 고성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진석이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영나도 생각이 있겠죠. 생각? 걔가 무슨 생각을 해? 그때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 동생이 맞선 자리에서 도망쳤어. 그럴 수도 있죠. 하기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도 지금 영나 편이야? 편이 아니라 이해해요. 고성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가 방을 나서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영나 너랑 있지? 어머니가 난리야. 조심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 걱정 마요. 내가 지킬게. 그 시각 작은 모텔방. 영란은 이불을 덮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해냈어. 조용한 속삭임이 어둠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지환은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무섭지? 많이요. 괜찮아. 어제보다 영나 넌 더 강해졌어.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박영나, 어제 뭐 한 거야? 어머니, 저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싫어요. 내가 뭘 알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 너는 내가 만든 대로 살아야 돼. 어머니, 전 화가 하기 싫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전 웹툰을 그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위로받는 게 좋아요. 너 미쳤구나. 전 어머니의 꿈을 대신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전 알고 있어요. 우진 오빠 얘기요.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오빠가 아프다는 거, 그래서 은우 언니한테 간이식 시키려는 거 다 알아요. 박진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이야?
우진이가 아파? 성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간 이식이 필요해요. 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우진이를 약하게 볼까봐.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들이 아픈데. 그는 급히 차를 몰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우진을 본 순간 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몰라서 미안하다. 엄마가 은호 누나에게서 간을 받으려 했어요. 은호? 누구야? 엄마의 친딸이래요. 진석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고성이가 버린 딸을 찾아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진석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한편 그 시각 영란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옷과 스케치북, 부서진 태블릿 대신 새 노트북 하나를 챙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네. 더 이상 숨쉬기 힘들어요. 어디로 갈 건데? 지환 오빠가 도와줬어요. 근처 원룸 구했어요. 성재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거실을 지나던 영나 앞에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너 정말 나가? 네. 돈은? 생활은? 웹툰 그릴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내가 널 키우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더 나가야 해요. 그 빚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혀요. 박영나. 어머니, 전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삶을 살 순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이지환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저택. 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첫걸음을 뗐잖아. 일주일 뒤 작은 원룸. 낡은 싱크대와 따뜻한 햇살 한 줄기. 그녀는 처음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웹툰 연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달빛 그림자 화가 박영나. 이 한 줄은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진짜였어? 그림체 보니 맞네. 대박이다. 응원합니다, 작가님. 그녀는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요. 오늘은 내가 쏠게. 문 앞에는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분식집의 떡볶이 냄새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지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너야. 한편 고성이는 사무실 창가에서 지은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안 되면 이젠 내 차례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진이는 내가 반드시 살릴 거야. 영나는 마침내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은호와 고성희의 충격적인 대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